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진짜 1년 반 정도 연속으로 수강하고 나면 변화를 요구해요. 왜냐면 입학하고 나면 처음에는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죠. 근데 애들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과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해이해지고 거기에서 엄마들의 불만이 생겨요. 과제를 더 내주세요라든지 이게 너무 금방 끝난다고 이런 거. 근데 커리큘럼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익숙해지고 이 레벨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거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쉬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쯤에서 이제 완성했어, 도달했어. 그러면 그때 레벨이 바뀌어서 또 다시 시작인 거죠. 어려운 것부터 적응해 나가기.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엄마들은 항상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항상 시간이 뭔가 부족해서 숙제를 막 허덕여가면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 우리 커리큘럼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 어머님 아니죠. 6개월이면 초반에는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5, 6개월 차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설계를 하는데 음식점 메뉴로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코스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상하게 중간 거를 선택해요. 너무 싼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B코스 선택한다고 해서 그 음식점에서 15,000원짜리 음식만 팔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가끔은 나 혼자 갔을 때 혼밥하면은 10,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기념일이면 30,000원짜리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를 간단하게 대접할 때면 15,000원 이런 것처럼 약간 수업도 메인 코스가 있고 가끔 질릴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커리큘럼에 분명히 원장님들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쭉 가는 이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보통 한 2개 정도가 있거나 사이드로 뭔가가 있거나 클리닉식으로 뭔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사실 다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되게 대단한 거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워딩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었냐면 레벨을 1부터 7까지로 만약에 정리를 했다 치면은 중간중간에 그 호환이라는 말을 써서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애들이 이쯤에서 슬럼프들이 오는데 그래서 좀 수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냥 그 정도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호환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막 옮겨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아,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혹시라도 다른 좀 형태의 수업이 갈증이 난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미 선생님이랑 호흡 맞춰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초등부는요. 가시적 진도나 성과 보여주기 정말 중요하죠. 중고등학생이랑 다르게 초등학생들은 학교 지필고사가 없죠. 그래서 뭐 대회에 참가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라도 대회를 뭔가 만드셔야 돼요. 성과 느끼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는 지금 일단 그런 특강을 할 뭐 여유도 없고 대회에 보내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힘든 거잖아,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학생별로 얼마나 우리 학원에 와서 진도 나갔는지 그냥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간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런 거잖아요. 뭐 다운로드 받을 때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다운받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선택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그 시간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끝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 이 막연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너가 어디만큼 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만 보여줘도 그 커리큘럼 차트 하나 있으면 사실 끝나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 시각적으로 예쁘게 순서도로 책에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보면서 말할 때는 소비자가 그 말 안 들어요.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자료만 보지. 근데 만약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저걸 이해해야 되니까 엄청 듣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게 전부고 보기 편한 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순서도. 이거 레벨이거든요. 중간에 어디로 잠깐 빠질 수 있는 건지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면 더 훨씬 편하겠죠. 그냥 제가 텍스트로 막 설명해 놓는 것보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만약에 시험 대비 원장님들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뭐 4주면 4주 동안 뭘 하는지 이렇게 나열해 보시는 것도 단계별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다른 학원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뭐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정리만 해놓으셔도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는 책에 있어 보이죠. 똑같은 내신 대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법도 진도표를 그냥 아예 세팅해놔가지고 엄마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진도 나갑니다. 하나도 안 빠뜨려요. 그냥 이거예요. 중간에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강사분들도 좋아했던 게 제가 마음대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자꾸 제가 어디서 뭐 배우면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지. 결국에는 이거 하나 제작해놨으니까 이거를 1년은 가야지. 이런 안정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예시예요. 원장님들이 커리큘럼 표 작성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맨 왼쪽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이고 프랩 1이라고 돼 있는 건 저희 레벨 이름, 프랩 2 레벨 이름, 프랩 3 레벨 이름. 총 3개의 레벨을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고, 그냥 1월부터 3월까지 무슨 책이에요? 5월부터 8월까지 무슨 책 써요? 그냥 그거 나타낸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이 있어 보여요. 그때그때마다 교재가 바뀐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진도가 더 빠르거나 더 느리다라는 게 아니라 다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다라는 거에 대한 안정감을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반이 나뉘었어요. 그럼 적어도 선생님들이 다르더라도 진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어야지 아이들 서로가 손해보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체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책 제목이랑 진도 얼만큼씩 나가요.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나요, 커리는. 뭐 문법도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프로그램별로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는 문법에 대한 건데 1월부터 3월까지 무슨 책을 써요. 그다음 내신 대비가 있는 그 이제 달들이 있잖아요. 그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진도를 정리해 놓은 거죠. 분명히 다 하고 계신 것들일 텐데 이거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느냐. 그냥 이것 차이예요.